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뿐인 내 편과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부부라는 것이 미우나 고우나 해도 결국엔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존재잖아요. 때론 말 한마디에 싸우기도 하고 서로가 너무 다르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그래도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항상 곁에 있어주는 고마운 사람이 바로 부부인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도 서로에게 완벽하진 않아도 함께 울고 웃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저희 부부에겐 유독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하지만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드릴게요. 딸부잣집의 막내로 태어난 전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제 위로 언니가 둘인데 언니들과 비교하면 제가 공부를 조금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유명 학원 원장이셨던 아버진 모범생인 제게 유독 많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우리 막내 성적이면 원하는 대학은 골라서 갈 수 있을 거다. 이예빈, 미니 네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대학교 학과도 거기에 맞춰서 정했으면 좋겠고. 전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 그래서 간호학과에 가려고요. 간호사도 의사만큼이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환자 가장 가까이에서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돌보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엔 부모님도 약간은 걱정하셨어요. 다른 학과도 많은데 굳이 힘든 곳을 갈 필요가 있냐고 몇 번이나 물으셨어요. 간호사도 멋진 직업이지만 다른 직업도 많은데 굳이 싶구나. 네가 고생할까 봐 걱정이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했고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알게 되시곤 곧 한없이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민희는 사람 마음을 잘 헤아려 주니까 분명히 환자에게 꼭 필요한 간호사가 될 거야. 엄마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그렇게 부모님의 지지와 사랑 속에서 전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이후 우리나라 3대 메이저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엔 병원 일에 적응하기 너무나 힘들었지만 부모님과 언니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 저도 덩달아 힘이 나더라고요. 매일 녹초가 되어 퇴근해도 가족들이 응원해 주니까 더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야, 우리 막둥이 대단하다 진짜. 나 같았으면 벌써 그만뒀을걸? 어릴 때도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만 하더니 하여튼 대단해. 난 얘가 나중에 누구랑 결혼할지 그게 제일 궁금하다니까. 이러다 의사 남편 데려오는 거 아니야? 언니 말처럼 저도 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 슬슬 부모님도 남자친구 한번 안 데려오냐고 넌지시 묻곤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공부하고 일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보고 있었거든요. 그 무렵 마침 친한 친구가 소개팅 한번 받아보라고 난리여서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소개팅 첫 만남은 분위기 좋은 식당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섰을 때 어떤 인상 좋은 남자가 반갑게 절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땐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저와 영원을 약속하는 제 남편이 될 거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미니 씨 맞으시죠? 저는 강정민이라고 합니다. 퇴근하고 오시느라 힘들진 않으셨어요? 남편은 첫인상부터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본인도 퇴근하고 왔을 텐데 저를 먼저 챙겨주더라고요. 사근사근한 말투도 부드럽고 눈을 맞추며 웃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남편은 첫 만남이라 어색할 법도 한데 대화를 참 잘 이끌어 가더라고요. 근무하고 오시느라 배 많이 고프시죠? 식사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아, 제가 너무 급하게 먹었죠? 근무하다 보면 끼니를 자주 걸러서요. 식탐 부린 것 같아서 민망하네요. 아닙니다. 잘 드시는 거 보니까 보기 좋아서요. 자꾸 챙겨드리고 싶네요.
남편은 그 이후로 만났을 때도 항상 절 배려해주고 자상하게 살펴주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제가 있는 곳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와주고, 퇴근길엔 제가 피곤할까봐 따뜻한 커피를 들고 병원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하루는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속상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내가 지금 바로 거기로 갈게. 민이 좋아하는 생맥주에 치킨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하며 한밤중에 진짜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전 가족들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부담감에 항상 잘하려고만 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처음으로 나도 실수해도 되는구나. 그래도 나에게 실망하지 않는구나. 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답니다. 남편과 3년을 만나면서 늘 변함없이 제 편이 되어준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직업 따윈 아무 상관이 없었죠. 처음에 남편은 대형 병원 간호사인 저에 비해 본인 직업이 변변치 않다며 자주 미안해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에어컨 수리기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 사실 나도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 공부 욕심도 많아서 대학에도 꼭 가고 싶었고. 근데 세상이 날 그냥 두질 않더라. 그래도 나 원망은 안 해. 민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나라도 당신같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거든. 남편에게 들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은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못 받고 외롭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내 어릴 적 기억은 늘 아픈 어머니 곁에서 언제 귀가할지 모르는 아버지를 기다리던 기억뿐이야. 유독 몸이 약했던 어머닌 나를 낳고 지병이 더 악화됐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병으로 고통받으셨어. 그런 어머니 옆에서 병시중을 드는 건 어린 나뿐이었지. 아버지는 언제나 밖으로만 돌며 집안일엔 신경 한번 쓰질 않았거든. 남편의 아버진 어머님이 살아생전에도 도박과 여자 문제로 번번이 집안의 분란을 일으켰답니다. 어머님은 아픈 몸을 이끌고 아버지의 빚을 해결하러 뛰어다니거나 가끔씩 집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상간녀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셔야 했어요. 술을 먹고 들어온 날이면 어머니께 손찌검을 하기도 했답니다. 엄마한테 그러지 마요. 엄마 아프단 말이에요. 아버지만 나타나면 엄마가 울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뭐야? 너 그게 지금 애비한테 할 소리야?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버르장머리가 하나도 없어. 너도 오늘 한번 호되게 혼나야겠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 오래도록 투병하시던 어머님이 결국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남편을 키울 수 없다며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셨대요. 졸지에 고아 신세가 된 남편은 보육원에 갈 위기였지만 다행히 막내 이모와 연락이 닿아서 그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모 덕분에 보육원 신세 면하게 됐지만 당시 미혼이던 막내 이모가 아이를 키우기엔 어려움이 많았어. 어느 날은 이모와 마주 앉아서 밤새도록 통곡을 한 적도 있었다니까. 이모도 너무 버겁고 어려웠겠지. 그래도 날 참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라도 잘할 수 있었던 거야. 남편은 이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편이 성인이 되고 이모님도 좋은 분을 만나 결혼을 하셨대요. 그때부터 남편은 혼자 지내게 되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립을 하게 된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가끔 일이 많은 달엔 이모님께 용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나름 혼자만의 생활을 잘 꾸려나갔고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고아나 마찬가지였던 내가 당신을 만나서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 나 당신과 함께 화목하고 따뜻한 가족을 만들고 싶어. 난 그런 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내게 가족이 생긴다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길 거야. 나도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결혼 전에 당신만 괜찮다면 아버님을 찾아뵙고 싶어.
물론 당신을 너무나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당신 아버님이니까. 아, 사실 아버지란 사람은 나 26살쯤에 돌아가셨어. 그때 장례식장도 안 가려고 했는데 이모가 꼭 가라고 하시더라. 아니면 나중에 내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때 너무나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땐 날 버리고 간 아버지의 빈솔 왜 지켜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라도 아버지를 보내드린 게 잘했다 싶어. 난 자식으로서 할 역할을 다 했고 그제 아버지 안 좋은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거든. 잘했어, 정말. 당신은 정말 제 역할을 다 했어. 우리 이제 힘든 과거는 다 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만 생각하자. 남편의 어두웠던 과거를 알게 되자 저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비뚤어지지 않고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남편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제 가족들도 당연히 남편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그런 저의 기대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평소에 항상 웃기만 하던 남편은 그날따라 긴장을 했는지 식은땀까지 흘리며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도 틀림없이 당신 좋아하실 거야. 우리 아빠가 완전 호랑이 원장 선생님이라 말투가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데 속마음은 따뜻하신 분이야. 그러시겠지? 당신 성격을 보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틀림없이 다정하신 분들이실 거야. 야, 그래도 자꾸 목이 마르네. 나 진짜 긴장 많이 했나 봐.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도 서로 장난도 치고 서로 긴장을 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식당으로 저희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가 땅에 닿을 듯 허리를 숙여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강정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젊은 사람이라 목청은 좋구만. 일단 앉게나. 누가 보면 교무실에 끌려온 학생인 줄 알겠어. 처음 분위긴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간간히 웃기도 하시고 남편에게 호의적이셨거든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호구조사가 시작되면서 분위긴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미니가 살면서 한 번도 부모 속을 썩인 적이 없어. 학교 다닐 때도 지각 한 번 안 하고 공부만 했고 간호사가 돼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 다니잖아. 그나저나 자네 직업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우리 딸한테 그걸 못 들었네. 아, 네. 저 지금은 에어컨 설치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만 남편의 직업을 듣고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듯 마시던 물을 뿜기까지 하셨어요. 뭐라고? 에어컨 설치 기사? 아, 그거 순전히 몸 쓰는 일 아닌가? 내가 직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딸 연봉이 얼만진 알고 있나? 그래, 자네 연봉은 얼마쯤인가? 그게 달마다 다르고 제가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그래도 대략 2,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연봉을 듣곤 이번엔 아버지가 약간 언짢은 목소리로 되물으셨어요. 2,500? 월급이 아니고 연봉이? 그래. 돈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럼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내 직업이야 자네도 알고 있을 테고. 어머님은 저 11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와도 어렸을 적 떨어져 이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버님도 돌아가셨고요. 뭐? 그럼 고아라는 말 아닌가?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도 내 딸을 시집 보낼까 말까인데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자네가 지금 내 딸과 결혼하겠다고 날 찾아와? 아버지,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이 사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나으면 나았지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가 있어? 너한테 아주 실망했다.
아버진 남편과의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며 정말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잔인한 말들로 남편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요. 자네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난 자네 절대 사위로 인정 못하겠네. 직업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내 딸을 책임진다는 건가? 결혼이 장난이야? 자넨 우리 집안이 우스워? 미니 너도 그래. 볏집을 이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멍청한 짓은 할 생각도 말어. 난 우리 딸이 똑똑한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순 헛똑똑이었구만. 미니 너도 자네도 오늘 크게 실수했다는 거 알아두길 바라네. 미니야, 우리는 간다. 네가 내 딸이 맞다면 이 사람하고 당장 정리하고 와. 부모님은 급기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고 남편은 다급하게 부모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 지금은 비록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세상 누구보다 민희를 아껴주고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두 분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자네 장인 장모라는 거야? 그 말도 상당히 불쾌하네. 앞으로 두 번 다시 볼 일 없었으면 하니까 좋은 말 할 때 내 딸이랑 정리하게나. 결국 부모님은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매정하게 식당을 떠나셨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버리고 난 뒤 남편은 죄인처럼 주저앉아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내가 정말 미안해. 난 부모님이 저런 분일 줄은 정말 몰랐어. 다 내 잘못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자리도 안 가졌을 텐데. 당신 상처 많이 받았지? 다 잊어버려. 두 분이 옛날 분들이라 그런 거니까.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부질없는 사과만 반복하자 남편은 급기야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나서 당신까지 부모님께 혼났잖아. 내가 생각해도 두 분이 보시기에 나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 장인어른 장모님 말씀이 맞아.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나한텐 한없이 과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울지 마. 어?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전 어떻게 해서든 남편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어요. 남편의 눈물에 제 가슴도 찢어질 듯 아팠어요. 부모님과 만남에 제일 상처받은 사람은 남편일 텐데 끝까지 제 걱정을 하는 남편이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직은 당신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아실 거고 그러면 분명 달라지실 거야. 당신은 나만 믿어줘. 내가 잘 설득해 볼게. 두 분이 아무리 반대하셔도 우리 둘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말자. 어?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두 분에게 점수를 따야겠다 싶었죠. 일단 남편 얘긴 일절 꺼내지 않고 계속 부모님 곁을 맴돌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엄마, 큰언니 결혼할 때 형부 첫인상이 어땠어? 난 그때 상견례 자리에 못 갔잖아.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냐. 우리 큰 사이는 아주 듬직하고 예의도 바르고 첫인상이 참 좋았지. 근데 그건 갑자기 왜? 그랬나? 내 기억엔 덩치가 너무 커서 둔해 보인다고 곰탱이 같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냐? 첫인상은 그랬어도 지금은 큰형부가 아들 노릇 다 하고 최고잖아. 그지? 첫인상이라는 게 그렇게 180도 바뀌기도 하나 봐. 예, 네 형부가 들으면 오해할라. 곰탱이가 아니고 곰처럼 듬직해 보인다고 했겠지. 너 옛날 얘기 꺼내는 거 보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네가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그 녀석은 절대 안 돼. 하지만 생각보다 부모님의 뜻은 완고했습니다. 전 방법을 바꿔 이번에 물량 공세를 해보기로 했어요.
평소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나 선물을 사다가 매일같이 남편이 사온 선물이라며 부모님 품에 가득 안겨드렸어요. 아버지, 요즘 필드 자주 나가시죠? 이거 정민 씨가 아버지 드리라고 사온 골프공이랑 장갑인데 손에 딱 맞을 거예요. 너 아직도 그 짝자랑 안 헤어졌어? 정말 호적에서 파여봐야 정신 차리겠어? 그리고 그딴 싸구려 선물 필요 없다. 내가 내 돈으로 골프공 하나 못 살까 봐? 하여튼 센스도 없긴. 이거 싸구려 아니에요. 백화점에서 얼마나 비싸게 해서. 설마 네가 산 거야? 나한테 잘 보이겠다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선. 너 애비를 바보로 하는 거야? 하지만 이 방법도 번번이 역효과만 일으켰습니다. 남편도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집 앞에도 찾아오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바구니까지 선물했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싸움이 계속되던 어느 날은 너무 속이 상해서 술까지 잔뜩 먹고 부모님께 울며 불며 물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왜 싫은 거예요? 사실 돈은 우리 집에 많잖아요. 꼭 그 사람이 부자여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시냐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인간 고아라며. 부모 없이 자란 인간이 뭘 보고 배웠겠니?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하고 딱 봐도 부모 없이 자라서 나쁜 짓이나 하고 다녔겠지. 불량 학생들 마냥. 지금이야 너 꼬시려고 맨날 허허 웃고 있지만 결혼하고 조금만 지나봐라.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서 별거 아닌 일에 화내고 짜증내고 할 거다. 저희 부모님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편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문제로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엄마, 제발 그 사람을 있는 그 자체로 봐줄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비까지 내렸는데 몇 시간이고 대문 앞에 서 있다가 그냥 갔다면서요. 우리한테 그 사람을 상처 줄 권리는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왜 없어? 그 녀석이 금쪽 같은 내 딸을 탐내잖아. 너희 언니들도 너 머리라도 밀어서 당장 뜯어 말리라고 난리다. 그러니까 더한 걸 보기 싫으면 당장 헤어져. 저희가 아무리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벽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고 남편은 그런절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며 더 마음 아파했어요. 민희야, 요즘 많이 힘들지? 미안해. 그런데 나 당신이 힘든 것 알면서도 당신을 포기 못하겠어.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더 잘할게. 앞으로 계속 찾아가고 선물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뭐든 다 할게. 그러니까 제발 당신도 날 포기하지 마.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이 모두 잠드신 새벽, 짐가방 하나만 챙겨 집을 나왔어요. 식탁 위에 짧은 쪽지 하나만 남긴 채 그렇게 가출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죄송해요. 못난 딸을 용서하세요. 그런데 나 이 사람 없으면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희 두 사람 꼭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부디 그때가 오면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시길. 그렇게 전 새벽 공기를 가르며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고 제 사랑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피해 직장까지 옮기며 오직 남편과 둘만의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비록 누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병원도 지방의 작은 곳으로 옮기고 신혼집도 전에 살던 집보다 반쯤은 작아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만은 풍족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선 저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찾아왔죠. 여보, 나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뭐래? 당신 어디 많이 아프대? 요새 밥도 통 못 먹고 속이 계속 더부룩하다고 했잖아. 그게 나 말이야. 나 임신이래. 당신 이제 아빠 됐어.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대.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미니야, 나 너무 기뻐. 정말 고마워. 당신을 만나고 기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어. 나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게. 우리 아이 우리 정말 잘 키워보자. 전부터 그렇게나 바라던 아기 천사가 드디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절 안고 빙글빙글 춤을 출 정도로 기뻐했어요. 그러다 눈물까지 보였지 뭐예요. 당신 이제 보니까 완전 울보구나? 아기야, 어쩌니? 너희 아빠 너보다 더 울보인가 봐. 좋아서 그래, 좋아서. 당신도 우리 아이도 너무 귀해서. 어떻게 이런 선물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왔나 믿기지가 않아. 저희의 임신 소식을 듣고 저희만큼이나 기뻐해 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이모님이었어요. 저희 부부의 사정을 모두 알고 계셨던 이모님은 친정엄마처럼 절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임신했을 땐 별게 다 서러운 법이야. 어쩌다 남편이 혼자 밥 먹고 있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니까. 아이 낳고 또 어떤 줄 아니? 말 그대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또 그만큼 예쁘고 귀한 게 자식이야. 너희도 이제 부모가 되니까 부모님 마음을 알겠니? 전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해도 조건이나 능력치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에이구, 내가 보기엔 넌 아직 멀었다, 얘. 아이 키우면서 계속 겪어봐. 너희 부모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래도 난 너 같은 조카 며느리가 있어서 참 좋구나. 사돈 어르신들은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이모님은 평소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살면서 알아야 하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이모님을 뵈니까 남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자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이를 낳을 때도 전 남편과 이모님 손을 잡고 병원으로 실려갈 정도였습니다. 아,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아파. 아, 어떻게, 여보, 많이 아파? 어? 의사 선생님, 여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를 너무 세게 악물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너 잇몸 다 망가져. 천천히 숨을 내쉬는 거야. 계속 호흡하면서 후 하면서 마시고 내뱉고 마시고. 그렇지. 잘하고 있어. 원래 눈앞이 노래져야 그때 아이가 나온다고 했다. 정말로 이모님 말씀처럼 눈앞이 노랗게 보일 때쯤에야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힘차게 우는 아이를 안고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되었어요.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우리 아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 하지만 아이 키우는 건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육아휴직을 내고 온종일 아이와 씨름했어요. 밤새도록 우는 아이를 달래다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지 영문을 알 수 없어서 저도 같이 울어버린 적도 많았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아이를 돌보고 저를 쉬게 했지만 그래도 처음 해본 엄마의 역할은 너무나 힘겨웠어요. 저희 엄만 어떻게 자식을 셋이나 기르셨을까요? 전에 이모님 말씀처럼 그제 엄마가 너무나 그리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산후 우울증에 걸려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무너져 내렸어요. 종일 아이를 보느라 퀭한 눈, 축 처진 어깨, 지저분한 얼굴, 이유 없이 터지는 눈물까지. 그쯤 되자 아이도 저도 모두 괴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둘을 지켜보는 남편도 속이 말이 아니었고요. 미니야, 괜찮아? 왜 또 울었어?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거 다 당신 덕분이야. 저는 남편의 다정한 말을 아무리 들어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종일 아이 울음소리에 귀가 먹먹했고 툭하면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다가 내가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결국엔 남편은 에어컨 설치일까지 줄여가며
저와 아이까지 돌봐왔죠. 당신 옷에 또 밥을 묻혔네. 이그, 우리 집 큰딸. 괜찮아. 내가 떼주면 되지 뭐. 아들, 이 다음에 네가 크면 엄마를 제일 먼저 챙겨줘야 돼. 엄만 우리 집 공주니까. 알았지? 이모님도 제 우울한 마음을 이해한다며 날마다 멀리서 저희 집까지 찾아와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까지 다 해놓고 가셨습니다. 몸이 좀 회복되면 다시 복직해야지. 너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집에만 있는 것도 못할 짓이다. 아이는 내가 봐줄 테니까 넌 네 건강에만 신경 써. 자꾸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한 거야. 제가 이 사람 고생을 너무 시켜서 그래요. 이 사람 마음이 아픈 것도 다 저 때문이에요. 정민아, 이럴 때일수록 가장인 네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알겠지? 남편과 이모님이 절 위해 이렇게 애써주시는 걸 보며 저도 다시 기운을 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제 친정집이 그립고 부모님께 사랑만 받던 어린 시절이 너무 그리웠어요. 지금쯤 엄마 아빠는 뭐하고 계실까? 혹시 정말 날 잊으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러다 어느 날 달력을 넘겨보니까 생각해보니 몇 달 뒤 엄마의 생신이더라고요. 예전엔 엄마 생신 때마다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고급 레스토랑도 가곤 했거든요. 전 이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옛날을 추억하며 달력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엄마 생신, 엄마 잘 계세요? 그래도 언니들이 있으니까 생신 잘 챙겨드리겠지? 하지만 다시는 부모님을 찾아뵐 수 없는 불효자는 멀리서만 애써 안부를 전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2살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까 저도 산후 우울증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슬슬 병원 일을 시작해볼까 싶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무리하지 말라며 절 다독였지만 요즘 남편도 일이 많은지 너무 바빠 보이는 탓에 남편이 제 안색을 살피며 피곤한 얼굴로 웃어줄 때면 괜히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졌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바빠 보이네. 요새 그렇게 일이 많아? 집에 와서도 계속 책상 앞에 앉아있고. 어, 요즘 할 일이 많네. 미안해. 내가 요즘 당신한테 신경을 통 못 썼지?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다시 꼭 당신을 웃게 할 거니까. 나 믿지? 그럼 믿지. 내가 세상에 믿을 사람은 당신뿐이잖아. 아무리 바빠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남편은 늘 그렇듯 절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큰 선물을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힐 만큼 놀랐고 또 감사한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이를 돌보고 이모님과 간단히 통화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늦은 오후쯤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고 있어? 혹시 컴퓨터 책상 위에 있는 상자 하나만 들고 내가 찍어준 주소로 와줄 수 있겠어? 중요한 거니까 절대 열어보지 말고 6시까지만 와주면 될 것 같아. 남편은 갑자기 어디 식당 주소를 하나 찍어주더니 웬 상자를 들고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외식이라도 하려나 싶어 아무 의심 없이 식당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가져와 달라고 했던 상자도 중요한 거라고 하니까 열어볼 생각도 없이 들고 나왔죠. 생각보다 상자가 무거워서 공구가 들어있는 건가 그냥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침 이모님이 근처에 계신다고 해서 아이까지 부탁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아무 의심 없이 식당에 도착해 미리 예약해 놓았다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놀라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곳엔 바로 제가 너무나 그리워했지만 차마 보러 갈 용기도 내지 못했던 저희 가족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믿기지 않아 인사도 건네지 못할 만큼 눈물이 펑펑 쏟아져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다들 모여 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서 와. 상자 가져왔지? 혼자 오느라 힘들진 않았어? 그때도 엄만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절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언니들만 제 걱정을 하며 제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민희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그러고 가족들 다 버리고 나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우리 막둥이 얼마나 고생했길래 얼굴살이 다 빠졌네.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음, 내가 자네가 매번 찾아오고 가족들 기념일을 챙기는 정성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긴 했다만 그게 자네 사이로 인정하겠다는 말은 아닐세. 제 가족들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하나 놀라웠던 건 남편이 계속 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당신 계속 부모님과 연락 중이었어?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도 마. 네 남편이 얼마나 끈질긴 줄 알아? 맨날 문전박대 당하고 욕까지 먹고 쫓겨나도 맨날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난리라니까. 그러다 오늘은 우리까지 다 불러선 대체 무슨 폭탄 발언을 하려고. 저는 싸늘한 가족들의 반응을 보고 그리웠던 마음은 접어두고 당장이라도 남편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따뜻하게 웃으며 제가 가져온 상자를 엄마에게 건넸어요. 장모님, 한번 열어보세요. 이걸로 제가 갑자기 완벽한 사유로 인정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나 집사람을 아끼고 평생 책임질 자신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엄만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로 남편이 건넨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곤 상자 뚜껑을 열었죠. 처음엔 모두 저게 뭔가 싶었는데 마침내 상자 안 남편이 담아뒀던 선물의 정체를 알아채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네, 이게 뭔가? 이거 설마. 네, 장모님. 거기 있는 앨범은 저희 아이,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손주 육아일기와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람이 아이를 가진 걸 알았을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적은 일기예요. 밑에 있는 건 사진 앨범이고요. 엄만 손까지 떨며 남편이 쓴 육아일기와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이때까지 저도 남편이 그렇게나 꼼꼼하게 육아일기를 쓰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일기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요새 미니가 통 밥을 먹지 못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뜻밖의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다. 바로 우리 아이가 생긴 것이다. 너무나 벅차오르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비록 난 아버지가 주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에게만은 세상 누구보다 든든하고 사랑을 듬뿍 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지. 민희야, 여보 정말 고마워. 못난 나와 결혼해서 가족들에게 축하도 못 받고 내가 10배, 20배로 보답하며 살게. 갓 태어난 우리 아들 얼굴을 보니 뜨끈한 고구마 같다. 하지만 빽빽 우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아내 얼굴을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 녀석이 커나갈 모습이 궁금해진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와 아들이 동시에 울고 있다.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세상 무능한 남편이 된 것 같다. 아내의 고통을 내가 다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 아픈 건 다 내가 하고 아내와 아들은 행복하기만 하다면 더는 바랄 게 없다. 이게 아빠의 마음일까? 엄만 아이의 사진과 육아일기를 보며 크게 오열하셨고 계속 말씀이 없으시던 아버지도 어느새 눈가를 훔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것만으론 좋은 사이가 되긴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엄만 상자 밑바닥에 깔려있던 웬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언뜻 살펴보니 그건 무슨 합격 증서 같았어요. 이게 뭔가? 자네 정말 이 시험을 쳐서 합격한 거야? 자네가 어떻게?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형님들, 저 기계 설비 기사 자격증 땄습니다. 물론 자격증만으로 당장 큰 수입을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제 진심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믿을 수 없어 남편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당신 언제 저런 시험을 준비한 거야? 맨날 일하고 애 보고 나까지 신경 쓰느라 자는 시간도 부족했으면서. 당신에게 먼저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게 깜짝 선물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 사실 당신이 달력에 장모님 생신에 동그라미 쳐둔 걸 봤거든. 그동안 당신이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 당신 몰래 준비했어. 이게 진짠가? 고졸인 자네가 어떻게 이런 큰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어?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사실 학위가 없어서 학점 운행제로 학위도 취득하고 기초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독학으로 공부하느라 꽤 애를 먹었어요. 그래도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며, 그리고 혹시나 기쁜 마음으로 절 받아주실 처가 식구들을 생각하며 매일 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남편이 그간 혼자 밤낮 가리지 않고 오직 저와 아이만을 위해 노력한 이야기를 다 듣고 그제 아버지도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 고생했다,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그러니까 우리 사위에게 큰 신뢰를 했던 것 같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딸을 걱정한다는 핑계로 자네같이 성실한 사람을 오해한 것 같네. 그간 내가 했던 상처 주는 말들, 못된 행동들은 다 잊어주게. 아닙니다, 장인어른. 이렇게 절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려요. 아내가 가족들을 정말 많이 그리워했어요. 그래, 우리 손자는 지금 어디 있나? 우리 딸이 낳은 아이 지금 집에 있어? 설마 혼자 둔 건 아닐 테고, 우리 손주 얼굴이라도 봐야지. 엄마 언니들은 아이가 너무나 보고 싶다며 제 아들이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어딘가로 전화 한 통을 걸었어요.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조심히 오세요. 남편의 말에 모두가 출입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 뒤 출입문이 열렸고 그곳엔 아이를 품에 안고선 이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민이 이모 되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하도 울어서 조심조심 데려왔어요. 이렇게나마 사돈댁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알고 보니 이모님과 남편은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일부러 아이를 데리고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간의 결례를 부디 용서하세요. 이모님께서 조카를 이렇게나 훌륭하게 길러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라도 우리 정민이를 예쁘게 봐주신다면 전 그걸로 됐습니다. 제 조카가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정말 성실하고 바르게 자랐어요. 제 아들 같은 녀석이니 부족함이 많아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이모님 품에 안겨있던 제 아들은 말똥말똥한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제 엄마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팔을 뻗었어요. 어머, 얘 웃는 것 좀 봐. 할머니를 알아보나 봐. 웃는 게 우리 민이 어렸을 때랑 똑 닮았네. 엄마, 얼른 안아봐요. 엄만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너무 귀해서 만지지도 못하겠다며 손까지 아예 덜덜 떨고 계셨죠. 그래, 네가 내 손주로구나. 우리 손주야. 못난 할미를 용서해라. 이렇게 예쁜 손주를 두고 할머니가 너무 오랜 세월을 낭비했다. 미안하다, 미안해. 그날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지금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었죠. 지금 곁에 있는 가족 모두가 너무 소중하고 서로의 눈을 보고 함께 웃고 우는 이 시간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있던 서로에 대한 원망, 오해, 망설임, 서운함, 미움까지 아이의 미소 하나에 사르르 다 녹아내렸어요.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이 다 남편의 노력 덕분임을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못난 우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자네 아니었으면 난 우리 막내딸도 이렇게 예쁜 손주도 그리고 든든한 사이까지 전부 잃을 뻔했어. 엄마 그만 울어요. 우리도 조카도 할머니 따라서 울려고 하잖아. 아유 그랬어? 우리 손자가 할머니 얼굴을 보고 있었구나. 할미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행복해서 우는 거야. 아버지도 그제야 크게 웃으시며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위와 미니가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고 이모님까지 뵙게 되었는데 이보다 기쁜 날이 또 어딨겠냐. 우리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꾸나. 그리고 절대 오늘을 잊지 말자고. 오늘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날이니까. 그 순간 남편은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남편도 저도 그간의 모든 괴로움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우린 오랜 오해를 풀고 진정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답니다. 선물 같은 그날을 계기로 지금까지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아들은 친정에서 제일 환영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남편이 친정에 갈 때마다 서로 달려나와 우리 귀한 사이, 우리 예쁜 사이 하시며 반기신다니까요. 언니들도 제부가 인성이 너무 좋다며 아직도 칭찬을 합니다. 난 우리 미니가 결혼 잘할 줄 알았어. 내가 전에 말했지? 막둥이가 어떤 제부를 데려올지 궁금하다고. 난 우리 조카 시우가 제발 제부 성격 닮으라고 맨날 기도한다니까. 미니 저게 한번 꼬라지 나면 엄청 무섭잖아. 언니들, 나 다 들리거든? 자꾸 그러면 나 형부한테 결혼 전에 언니들이 얼마나 놀았는지 다 이른다. 남편은 친정에 갈 때마다 제 표정이 너무 밝아서 좋다며 자꾸 먼저 나서서 친정에 가자고 합니다. 전 남편 덕분에 산후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하고 지금은 다시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경력 단절이 길어서 일하기 쉽진 않았지만 항상 든든한 제 편의 응원을 받으니 못 해낼 일이 없죠. 지금 저희는 곧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하지만 설레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 결혼하면 엄마가 꼭 주고 싶은 게 있었어. 넌 기억 못하겠지만 너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팠거든. 그때 엄마가 기도하면서 일기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 그때 우리 강사이가 육아일기 보여줬을 때 우리 사이 마음도 그때 나랑 똑같았겠구나 싶어서 어찌나 눈물이 나는 줄 모른다. 넌 이렇게나 귀한 딸이야. 그래서 엄마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나 봐. 우리 딸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람 데려올 걸 모르고. 이제 다 괜찮아, 엄마. 우리 앞으로 서로 행복하게 지낼 날이 더 많잖아. 날 사랑해줬던 것처럼 저 사람도 많이 예뻐해줘, 엄마. 난 그거면 돼. 전 오랜만에 엄마와 나란히 앉아 엄마가 그 시절 썼던 육아의 길 하나하나 넘겨보았어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엄마 말처럼 일기엔 온통 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남편도 엄마가 육아일기를 쓰셨다는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아들의 육아일기를 쓰겠다며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저희도 때론 실수도 하고 마음과 다르게 가끔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시우가 남편이 정성으로 눌러 쓴 일기를 보며 네가 이렇게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네요. 전 이제 며칠 뒤에 남편과 뒤늦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남편의 혼주석에는 이모님과 이모부님이 앉아주시기로 하셨어요. 어찌 보면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보다 더 큰 정성과 사랑으로 남편을 지켜주신 분들이니까요.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예쁘게 봐주시고 결혼 축하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